초대석.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세미양 카이로프랙틱 백상준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올 때마다 싱글벙글해서 정말 안에 들어올 때 싱글벙글해집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날씨도 좋고. 날씨도 좋고 네. 기분도 좋고 기분 탓이 이제 좋아요. 날씨도 봄 날씨가 됐고. 네, 진행하시는 두 분의 얼굴이 항상 싱글벙글해서 네, 저 병들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 무슨 병들아. 말씀을요? 아,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달라스의 꿀성대 원장님 하면은 우리 백상준 원장님을 떠오르게 되는데요. 네,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네. 이건희 박건희. 자, 오늘 알아볼 주제가 바로 이게 허니하는 네. 허니문 마비가 있다고 하던데요. 허니문 마비요. 허니문 마비요.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아니요. 들어요. 굉장히 생소하죠. 허니문 베이비는 네, 들어봤어요. 베이비까지는 아닌데 허니문 마비는 처음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좀 이름은 생소하지만 딱 듣는 순간에 이제 설명을 듣는 순간에 하실 내용들이에요. 네. 네네. 빈번하게 있거든요. 네. 근데 빈번하게 왜 있는지 한번 오늘 얘기해보고 네.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허니문 펄즈하면 네. 쉽게 얘기해서 팔에 생기는 네. 저림이나 어. 아니면 네, 그렇죠. 팔저림이나 아니면 신경에 압박이 되면서 생기는 그런 질환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건 압박이 있는 건데 네. 왜 허니문이냐면 사랑하는 연인이나 어허. 또 신혼 때 사랑하는 와이프 또는 그 상황에서 팔을 쫙 피고서 한번 사진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면 한번 우리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분들 네 맞습니다. 보이는 팔베개요? 지금 팔베개? 그런 네. 그림처럼 사진 보이시나요? 아니 네, 너무 네, 네. 야한 거 네. 아니에요? 원장님 오늘 너무 야한 거 좀. 네, 지금과 같이 네. 와이프나 무슨 뜻인지 연인에 알겠어요. 대해서 네. 팔을 안으로 껴가지고 불편하게 지금 앉잖아요. 팔베개. 팔베개를 그렇죠. 해준 거죠. 그렇지. 이거는 뭐라고 좀 미안하다 뭐 어쩌다 좀 자세를 다시 바르도 잡자 이렇게 하고 싶지만 네. 사랑하는 네. 와이프나 연인에 대해서 그러지 않고 참는 경우가 많잖아요. 팔 저리죠. 예. 그리고 참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네. 이런 것들이 점점 시작되면서 팔이 갑자기 어떤 증상이 일어났냐면 힘이 없어요. 저런. 그래서 손목 드랍이 생겨요. 리스트 뚝 드랍. 떨어져요? 예, 손목 음. 하수 증상이 생깁니다. 아. 저린 정도를 이제 넘는군요. 예. 야.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레디얼 너브라고 하는 요골 신경은 우리 몸에서 경추 5번, 6번, 7번을 통해서 이게 후방 포스트레 코드라고 그래서 후방 코드가 우리 신경총 팔로 가는 신경총에서 이렇게 빠져서 나오는데 네. 그 중에서 이게 트레일이 어떻게 되냐면 트레이스가 우리 어깨 쪽을 보면은 어깨 후방 쪽을 보면 어깨 뒤에 쪽에 예, 트라이앵글 삼각형의 스페이스가 있어요. 네. 네네. 그 부위가 뭐에 의해서 생성이 되냐면 삼두박근이라든지 흔히 얘기하는 네. 삼두박근. 예, 트라이셉이라든지 또는 소원근이라고 해서 테레스 마이너라든지 네. 요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가 삼각형 홀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부분을 압박하는 순간 아하. 저를 보시면 네. 팔이 요 위치를 얘기하는데 네네네. 이 위치가 쫙 눌리거나 오. 또는 알통뼈 통행이 있으세요. 네. 통행을 하지 못하게 컨덕션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는 순간에 쉽게 해서 이런 병변이 생깁니다. 그래서 흔히들 신혼여행 갔다가 또는 사랑하는 여인들 안고선 잠자다가 갑자기 팔이 저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나 처음에는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게 오래 간단 오래 말이에요. 가면 안 되는 네. 거죠. 오래 가는데 그 증상이 더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손목이 툭 떨어져요. 그래요? 왜 이 너브가 그 신경 전달이 이 신경이 어디를 컨트롤하냐면 우리 몸에서 말씀드릴 때런 것처럼 삼두박근하고 네. 브라키알리스라고 해서 상완근 얘네들은 팔꿈치 앞쪽에서 요 상완에 휴머러스 하는데 그 중간 샤프트에 붙어요. 앞부분이군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땡기는 것들인데 그렇죠. 그다음에 브라키오 레디알리스라고 해서 앞쪽 엄지에서부터 팔꿈치까지 네. 가장 튀어나온 바깥쪽에 돌기돼 있는 부분까지 그 얘네들 뭐냐면 손목을 드는 동작들 손목을 들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신경과 근육이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네. 팔은 안 펴지고 아하. 손목은 떨어지고. 제껴지지 않고 아이고. 제껴지니까 떨어지겠죠. 네. 이런 분들은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자동차로 어디 가서 긴급하게 네. 좀 히치하이킹을 하고 싶어. 아, 네네네. 네. 아, 그럼 어떻게 돼? 손가락이 펴져야 돼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네. 나 좀 태워줘 그래야 되는데. 에이비덕션이라 손가락이 바깥으로 펴져야 덤이, 되는데 덤이 이게 펴져야 안 돼. 돼요. 자꾸 뚝뚝 떨어져요. 뚝뚝 떨어져서 이게 차가 아이고, 지나갈 저렇구나.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오해하겠네요. 엄지가 위로 들려야 되는데 아래로 들려가지고 넌 죽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I will kill you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요. You're going down. 네, 그럴 수 있네요. 거기까지 제가 생각 못했네요. 이런. 네,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근데 이게 절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해서 이게 신경이니까 디스크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또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단순하게 이 심경 압박이 있는 건지 아니면 목 부위에 있는 디스크 문제로 인한 건지는 네.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군요. 예, 그런 테스팅이 또 필요하고요. 네. 좀 이따 그걸 얘기하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이거를 병칭을 얘기하냐면 한국 사람들 요걸 신경마비라고 해요. 신경마비. 요걸. 예, 요걸 신경마비. radiant nerve pulse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대로 그 nerve가 기능을 안 한다는 소리예요. 네. 결국은 나쁜 자세에서 나오는 거네요. 네. 나쁜 자세, 그렇죠. 나쁜 그럼 자, 800에는 이제 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또 네. 어떻게 불려지냐면 Saturday Night Pulse라고 또 불려요. Saturday 인터넷에 Night Pulse. 검색창에 딱 치면 Saturday Night Pulse라고 나옵니다. 네. 혹시 네. 사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PD 선생님? Saturday Night Pulse. 이게 왜 나왔을까요? 네. 똑같은 위치에서 술을 드렁큰하게 네. 토요일 밤에 꽐라가 네네네. 그렇죠. 나오기 시작하네요. 꽐라기 불금 네. 불금 막 이렇게 아. 요즘에 용어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그러다가 인사불성돼서 만취돼서? 만취가 된 상태에서 지금 보여주는 그런 파우치에서 그냥 사진처럼 늘어진 거네요. 늘어지거나 네. 또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또는 그림 주세요. 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자세인데요. 저희들의 일상생활을 담아오셨는데요. 또는 네. 다음과 같이 의자나 이런 데 툭 걸치고 있는 그거 거예요. 걸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를 네. 보시면 이 말씀드린 트라이앵글 존이 압박을 받아요, 다. 음흠. 네. 이곳이 압박받음으로 인해서 네. 이런 말씀드렸던 그런 이게 다 증상이 나쁜 나와요. 자세예요. 자기도 모르게. 네. 원장님도 생각나지 않아요? 저희 그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그렇죠. 공부할 때요. 쉬는 시간 되면 꼭 이렇게 자기 팔베개를 하고 이렇게 잤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학교에서 공부할 때 뭐 중고등학생이나 아니면 대학교나 대학원생들이나 네. 또 각종 프로페셔널 그런 서티피케이션 라이센스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다가 이제 잠들 때? 힘들면 음흠. 그냥 이렇게 그냥 엎드려 그러죠. 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그때 흔히 벌어지는 사인이 쉽게 해서 팔 저리잖아. 아이고 맞아요. 팔 저려 팔 저리죠. 저렸는데 심할 때는 딱 이 증상에 걸리면 팔목 힘이 없어요. 맞습니다. 이거 왜 이러지? 그래요. 라고 컴플레인을 할 수 있어요. 네. 자, 또는 어떤 증상이냐면 사진 하나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사진인가요? 하나만 더 주세요. 네, 지금처럼 네. 이런 것을 크러치 포즈라고 또 합니다. 목발이요. 목발 짚고 다니는 예, 거요. 동일한 다 똑같이 보여요. 이 부위를 압박하는 것들이에요. 네, 전부. 그래서 목발을 불안정하게 체중을 실어가지고 네. 이 어깨 겨드랑이 쪽, 암피 쪽에다가 체중을 실어서 오랫동안 네. 내가 서 있거나 아니면 가동을 한다 그러면 이쪽에 지나가는 신경들이 또 압박을 받아서 무리거든. 예, 다음과 같은 말씀드렸던 손목이 떨어진다든지 네. 히치하이킹이 안 된다든지 아. 팔꿈치가 안 펴진다든지 네. 근데 대부분 보면은 지금 그 우리가 여기 목발이란 것이 나오는데 운동선수들도 보면은 또 일반인도 넘어져서 골절 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목발을 써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허. 요즘에는 어떤 목발을 또 흔히들 쓸 수 있냐면 이 암피까지 오는 거 말고요. 팔꿈치에서 팔꿈치. 라운딩 예, 예. 해가지고 보조하면서 쓰는 것들도 사실 있어요. 아. 거기에 힘이 쓰이게. 네, 네네. 그래서 무엇이든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 건데 또 네. 이걸 통해서 팔꿈치를 통해서 손목을 또 이렇게 누르다 보면 네. 또 이 앞쪽으로 가는 우리 미디안 너브라고 해서 또 다른 정중신경이 또 압박을 받아서 또 그 나이가. 카팔 터널 신드롬 어머나. 이런 것들이 또 걸릴 수도 어머나, 있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뭐예요? 계속 자세인데 나한테 부담이 되는 동작들을
오래 하게 되면은 네. 내 몸은 병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말씀드릴 때 네.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겠지만 우리 몸에서 근골격 신경, 음흠. 뉴로머스큘러 스켈레톤 이런 쪽에 대해서 상처가 있다라고 네. 하면 처음에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대부분은 머슬 필라멘트에 네. 상처가 근육 나요. 쪽에서. 네. 머슬 필라멘트 우리가 쉽게 연상하기 위해서는 근육 장조림 고기 있잖아요. 절인 곡이요. 장조림 고기 예. 보면은 네. 거기 총총총총총총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실타래기처럼 이렇게 있지요. 있잖아요. 결이 있죠. 결이. 결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한 방에 다 파열되면 우리가 꼼짝 못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수술을 한다, 뭐 어떻게 한다 하겠지만 네. 대부분은 마이너하게 몇 가닥만 네. 실타래가 상처가 일어나요. 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의 근육과 힘줄과 인대라고 하는 것들은 이래들은 탄성 능력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자기네들이요. 고무줄이에요. 네. 상처가 있으면 얘네들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메커니즘 하나가 숏이 되고 네. 하나는 늘어나고. 롱이 돼요. 기랑근이라고 그러죠. 네. 똘똘하게 어, 되라. 그렇죠. 음. 네. 너무 정말 네. 기가 막힌 이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정상인데 하나가 좁아지면 반대는 늘어나게 되는 되고. 거죠. 그러겠네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오랫동안 그와 같은 상태로 나에게 사인을 주면 주인이 알고선 음흠. 스탑하든지 음흠. 회복할 시간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일상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은 네. 그냥 keep going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참고 지내는 참을만 거죠. 하니까. 그러면 점점 뭐가 있냐면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해서 네. 근육 또는 근섬유를 덮고 있는 그런 막이 있어요. 쉽게 해서 또 고기를 사러 가면은 거의 막이 하얀 게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그 부위들이 감싸고 있는 이 봉지와 같은 커버와 같은 이런 것들이 자꾸 균열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 또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음흠. 두꺼워져요. 아. 스스로. 그렇죠. 두꺼워지고 반복했다가 두꺼워지고 쉽게 해서 굳은 살 생각하시면 돼요. 굳은 굳은 살이. 살이요. 예. 딱지가 우리가 상처가 있어서 딱지가 졌어요. 근데 딱지가 스스로 떨어질 때까지 가만 놔둬야 되는데 못 그렇죠. 놔두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자꾸 긁죠. 긁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두꺼워진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런 원리로 이 안에 내부에서도 동일하게 메커니즘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음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혈행 장애가 일어나요. 장애가. 왜 그러면 섬유질과 섬유, 그다음에 근막과 근막 이런 사이에서는 신경도 지나갈 수 있지만 혈관이 지나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두꺼워질수록 그 지나가는 혈관의 그 통로를 압박할 수가 있죠. 압박을 하게 되겠네요. 예. 음흠.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불균형에 의해서 장력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네. 얘네들은 뼈에 붙어요. 아. 오. 뼈에 붙죠. 네. 뭐를 통해서? 텐던, 힘줄을 통해서 힘줄을 통해서. 네. 뼈에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가 장축이 되고 하나가 단축이 되면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균형이 안 맞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이 자꾸 틀어지게 되죠. 그러겠죠. 아, 자꾸 틀어지게 되죠. 아하.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러니까 기능은 물론이고 그럼요. 아예 그냥 틀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네, 이런 그 얘기죠. 틀어지는데 그 틀어질 때 우리의 운동 가동 범위도 네. 손상을 입겠지만 당연히. 네. 네. 이것과 더불어서 네. 신경과 근육 손상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점점 병변들이 생겨요. 병변이 생긴 거. 네. 지금 퀵 퀘스천이 하나 올라왔는데 채팅창 좀 선생님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기님께서 사진까지 올려주셨는데 손목에 아프진 않은데 툭 튀어나온 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 병이 생긴 거예요. 병변 현상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손목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아, 여기 튀어나오세요. 이런 것들은 제가 만져보지는 않았겠지만 네. 시스트일 것 같아요. 시스트. 네, 그래서 시스트. 물혹일 것 같아요. 무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거는 볼라 쪽이라고 그래서 볼라라서 이 앞쪽이거든요. 네네. 손바닥 안쪽이에요. 네네. 그래서 얘네들 그 손목을 보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에포뉴로시스라고 그래가지고 인대 조직들이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요. 네네. 이 사이로 뭐가 지나가냐면 말씀드렸던 신경과 혈관들이 지나가요. 음흠. 네네. 그 중에서도 뭐가 지나가냐면 미디안 너브라 해서 정중신경이라는 게 일로 지나가요. 네. 그럼 얘네들이 동그랗게 있어야 되는 곳을 자꾸 이렇게 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구멍들이 좁아지겠죠. 병목 그렇겠죠. 현상이 네. 일어나겠죠. 예,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서 보통 뭐가 돼요?
네. 하팔 터널 신드롬들이 일어나요. 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지금과 같이 제보해 주신 것처럼 문의하신 것처럼 손목 주변에는 또 어느 부위에는 다 근육과 힘줄과 인대와 신경이 지나가는데 이런 조직들 주변에는 막이 있어요. 네, 막이요. 네. 막 파샤라고 그러죠. 네네. 파샤? 파샤, 네, 파샤, 파샤. 파샤. 그래서 이런 근막들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장조림, 고기 이런 거 얘기하면서 반복을 하면 이게 파열이 자꾸 균열이 인대가 이제 흔히 그 근육막이 근육막이? 파열이 돼요. 네네. 파열이 되는데 우리 몸에서는 그걸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포 외액들이 쭉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겠죠. 생리적으로. 네, 그거를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스스로. 삼투압을 만들어주기 위해 삼투압을 통해서 균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네네네. 그럼 얘가 자꾸 회복하는 시간을 딜레이할 수 있게끔 반복해서 손을 잡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면은 얘네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두꺼워지면서 아하. 거기에 그러네요. 액체들이 점점 차요. 어머. 아까 그래서 무록이라고 말씀하신 예. 아. 그래서 일시적인 이런 것들은 쉽게 해서 치료를 통해서 터트리는 것도 있지만 에스포레이션이라서 빨아서 주사기로 빨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그렇군요. 있어요. 여러 대신에 방법이? 중요한 거는 이분처럼 반복적으로 손을 자꾸 제끼는 동작을 과도하게 하신다고 하면 안 되네요. 하면은 네. 언제든지 재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일을 하면서 네. 그런 일을 하게 돼서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게 다시 참 재발이죠. 문제겠네요. 이런 것들은 시스트는 손목에 가장 빈번하게 이 손목 안쪽에 돼 있지만 손목 바깥쪽에도 네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손등에도 나고요. 네. 네. 발목에도 많아요. 그래요. 근데 힙 조인트에도 많고 네. 내가 가동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어느 가동이 한쪽에 많은 무리가 거. 가면은 네. 무록가치럼 생길 수도 있는데 네. 뭐 휴식이 돼야 되는데 휴식을 못 취할 경우 이게 악화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러게요. 그래서 그게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 이걸 빨리 한번 좀 제거하고 경험을. 치료해야 되겠지만 네. 만약에 뭐 통증은 없고 그다음에 미관상 네. 크게 영향이 없다 그러면 그와 같이 그냥 좀 휴식을 취하면은 없어지진 않죠. 네. 네. 예, 그렇지만 굳이 다른 외과적인 도움을 네. 받는다든지 하지는 않으실 수도 있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전하고 아니 싶어요. 그 원인이 나왔어요. 유기님께서 그 이렇게 꺾이는 자세에서 연주를 계속 하셔서 그러세요. 네, 맞습니다. 네. 동일한 원리예요. 직업이나 네. 어떻게 그렇게 쓰시는 직업병이군요. 거죠. 네. 아. 반복적으로 계속 하셔서 그래요. 그렇구나. 그렇겠네요. 예. 결국은 저는 오늘 새로 깨달은 사실은요. 네. 제가 카이오프랙틱에 어. 굉장히 그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네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들어주시고 재밌어요. 진행을. 네. 아, 그리고 네. 이렇게 참여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정식으로 검진을 한번 받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으네요. 네, 정확하게. 네, 네. 자, 조금만 쉬어갈까요? 자, 박학기 씨가 부르는 비타민 듣고 와서요. 계속 원장님과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산미안 카이로프랙틱 백상춘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허님은 마비라고, 베이비 마비. 자, 그럼 800일을 해야 될까요? 뭐 안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또 젊은 엄마들, 네.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갓난아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두세 살. 두세 살 된 요 아이들 맞아요. 혹시라도 이 아이들이 혹시 어떻게 될까봐 맞아요. 좀 아프다 그러면 이제 앉는단 말이에요. 네, 아니, 그렇죠. 머리는 좀 무거워야. 모든 체중이 머리로 다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동일하게 남자들이 와이프 남편들이 안아주는 그런 형상처럼 네. 엄마들도 아이를 그와 같이 장시간 동안 불안정한 자세에서 팔베개 하면서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애가 아플 때 안 좋을 때 옆에서 그렇죠. 보살피를 하고 오랫동안 그렇죠. 그 자세를 취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작을 하게 되면 네. 어떻게 될까요? 목은 무조건 숙여지게 돼 있어요. 네. 네. 앉는데 목이 뒤로 제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애를 봐야 되는데. 앉으면 목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하. 그래서 또한 2차, 3차적으로 목 디스크라든지 그렇군요. 근육 통증이라든지 또는 파열이라든지 후유증이 생길 수 있네요. 그러면서 등, 허리,
계속 불편함이 초래돼. 왜? 숙여졌던 게 안 올라오거든. 그랬군요. 그래서 굉장히 간과하실 수 있는 부위지만 굉장히 빈번하게 네. 통증을 호소합니다. 또 소파에서 네. 장시간 막 맞아요, 침대에서 맞아요. 이렇게 주무시면서 또는 TV 보시면서 맞아요. 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불편하니까 자세 바꾸지만은 예. 결국은 다 나쁜 자세인 거죠. 네, 대부분은 바꾼다고 하더라도 방법과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네. 아하. 그 동네에서 계속 놀아요. 가장 동네에서만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부위들에 대해서 뭐가요? 손목이 떨어지거나 손가락이 들리지 않거나 네. 팔꿈치가 펴지지 않거나 그리고 목이 자꾸 숙여졌는데 안 세워진 거나 네. 이런 분들 굉장히 오늘 이 방송 듣고선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러셔야 네. 되겠네요. 자, 그럼 체크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요? 가장 쉽게 이게 디스크인지 이 증상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테스트할 때는 스펄링 테스트라고 있어요. 스펄링 우리 테스트. 선생님 혹시 사진 하나만 또 보여주십시오. 테스트할 수 있는 거. 네, PD님 부탁드려요. 부탁해요 하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아, 그래서 테스트는 어떻게 하냐면 네, 고개가 이와 같이 앞을 본다고 했을 때 네, 고개를 터닝을 해서 내가 만약에 오른쪽이 아프다. 오른쪽을 룩업을 한 다음에 네, 머리를 눌러요. 네. 자, 이때 팔이 저리거나 네네네. 예를 들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신호가 와요. 하면은 네. 디스크의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 다음에 머리를 룩업한 낮추게 다음에? 되면은 프레셔를 주는 거죠. 네. 네네. 그러면 저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디스크는 뭐예요? 척추와 척추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예, 네. 얘네들을 틀어가지고 압박을 하면 그렇죠. 이 사이로 신경총이 지나가잖아요. 네네. 네. 신경총이 신경총. 신경 하나하나가 지나가는데 그곳을 압박을 하는 그런 네. 동작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림 현상이 오죠. 네, 그래서 네. 그걸 했는데 팔이 아이고 여기 저려요 그러면 그러니까 디스크가 가는. 목이 약간 땡기는 것까지 모르겠지만은 팔이 저리면 안 된다는 아. 거죠. 네. 대신에 아하. 눌렀더니 아무렇지도 않네요. 네. 근데 여기는 하나하나 똑같이 계속 불편함이 있어요. 아하. 그러면요? 그러면은 이제 말씀드렸던 지금처럼 요골 네. 디스크 신경. 쪽은 아니고. 예, 요골 신경 마비가 있다라고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디스크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요골신경 쪽이면은 치료도 좀 쉽지 않을까요? 네, 이 요거는 치료를 쉽게 얘기해서 우리 디스크보다는 좀 쉽게 할 수도 있어요. 예. 대신에 뭐냐면 얼마나 빨리 찾느냐, 얼마나 빨리 이 부위에 대해서 접근하느냐입니다.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얘네들은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프레셔를 안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프레셔를 안 주고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런 동작들을 그걸 안 하는 거죠. 인지하셨으면 이제 이해하셨으면 스탑을 하시고 네. 또한 레스트를 주는 거야. 레스트. 그렇죠. 휴식을. 네. 근데 그거를 계속 하면은 얘네들은 문제가 생기고 네. 그리고 이 상태가 됐을 때 팔이 안 펴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안 펴지고 네. 썸이 안 올라가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의 장축과 단축이 계속 생김으로 인해서 네. 우리의 신경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카이로프락틱이라든지 네. 또는 침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존적인 치료 방법에 의해서 치료할 수도 있지만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수술적인 요법도 들어갈 수가 네, 있는 그렇긴 거죠. 하겠네요. 또 네. 예, 오늘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거의 네.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아까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팔이 부러질 수가 있어요. 팔이요. 팔- 네. 팔 뼈가야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팔이 프랙처가 났을 때 네. 어디 상완골, 네. 상완골이라서 우리 휴머러스라고 하는 이 뼈에 이 위가 아니라 3분의 1 밑부분 지점이 어떻게 넘어지든지 네.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뭐 자전거 타다가 예.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얘가 슬립이 되면서 이 너브를 네. 압박합니다. 어머나. 너브 데미지가 일어나죠. 예. 이거는 좀 심해요. 심하겠지요. 요것이 이제 신경이 건들면 장애로 살 가능성이 많아요. 어머나.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상처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하네요. 애트로피도 생기고 근육 위축도 생기고 이게 자체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네. 재활하는데도 굉장히
난해한 일단 신경이 맞습니다. 굉장히 데미지를 받은 네. 케이스가 되겠네요. 뼈 부러지는 거는 아무래도 가장 월스트한 상황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이런 뭐 긍신경과 관련해 가지고 골격과 네. 관련해서 벌어졌을 때 프랙처가 그냥 단순 심플 프랙처면 음흠. 단순 골절이면 괜찮지만 지금처럼 얘가 오픈되거나 네. 개방성 그런 골절이라든지 음흠. 그러면서 이 날카롭게 신경을 터치해버리면 건드리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오늘 그 주제를 갖고 오셨는데 좀 맞아요.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드는 것은 뭐가요? 자 아까 허니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네. 사랑하는 아기를 위해서 내가 했었는데 그러게요. 이것이 나한테는 데미지로 온다는 것은 네. 조금 안타까운 일이긴 아니 하네요. 또 그거에서 또 확장적으로 가보면요, 우리가 내 생계 수단을 위해서 계속 그 동작을 또 일을 해야 되는 되고. 분들이나 그게 우리 삶의 야구 선수 그러니까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우리 삶에서 우리 딜레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 야구 선수나 네. 프로 스포츠 선수단 같은 경우에는 사고나 어떤 상해가 있다. 우리가 봤을 때 저거 뭐 별거 아닌데 뭐 1개월, 6개월 뒤에 여기에 뭐 1년 그냥 1년 막 통째로. 들어가요. 음. 자,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게 몸값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몸값을 유지할 수 있게 해서 최대한 리커버리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 같이 일상적인 분들은 우리 대부분의 많은 이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네. 우리 한인 교포분들께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니, 그럼요. 일반인들이야. 팔보험에 들었을 것 같아요. 몇 백만 달러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럴 수 옛날에 있습니다. 어떤 모델이 이제 다리가 그렇게 각선미가 예뻐가지고 다리 보험에 그 몇 억을 들었다더라.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네. 일단은 아프거나 불편하다라는 사인이 나한테 올 거예요. 올 때. 어떻게 오나요? 네. 내 몸이 균형이 무너졌을 거예요. 네, 네. 균형이 어느 부위든지 팔꿈치든지 또 이 팔꿈치에서 몸통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 far away가 된다든지 네. 또는 고개가 숙여진다든지 허리가 삐뚤거린다든지 이런 내가 알고 있는 기준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네. 그 균형이 무너졌다고 했을 때는 무조건 자세를 바꿔주시는 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꾸 움직여 주세요. 자꾸요? 예, 종교 활동하시면서도 한 자세로 네. 꾹 하고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네. 불편하다 싶으면 움직이고 약간 움직이면서 예. 풀어주고 그때. 예, 그리고 또 그런 모습에 그때 대해서 이렇게 그룹을 오해하지 하시는 거죠. 않으시고 네. 예.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몸을 일상생활에서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아는 지식만큼 그거를 행동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래서 네. 우리 병원에 오시는 많은 네. 분들이 대부분은 생활 습관 이게 정말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 팩터를 대부분 잘 몰라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딱 알려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네. 치료하니까 효과가 당연히 높죠. 높겠지요. 네. 그래서 오늘 청취하시는 많은 네. 분들께서도 아이들 또 와이프나 남편 사랑해서 너무 오랫동안 안고선 주무시면은 그 부담스럽고 뭐예요? 또 옆으로 주무시면서 막 팔베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일어나면 팔 저려가지고 나쁜 자세 아무튼. 예, 그거 다 뭐 나쁜 소파에서 또 와칭 TV 하거나 뭔가를 어. 하실 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또는 내가 일하시고 또 네. 컴퓨터 잡이라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어떤 학원에서 힘들게 또 라이브러리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지쳐가지고 지쳐서 피곤할 때. 지쳐가지고 이런 동작보다는 좀 바깥을 이렇게 배회하는 거 환기시킬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책상 위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잤던 버릇이 이게 안 좋은 그렇죠. 거였네요. 굉장히. 네, 네. 한 맞습니다. 가지 제보가 또 올라왔어요. 구호님께서 예전에 그 직업 자체가 운전을 너무 많이 해서요. 5,000마일 정도를 네. 이렇게 한 달에 다니셔야만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동차 네. 승용차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자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힘들었었던 나쁜 기억이 있다. 네, 아, 이 오래 앉아 있는 보통, 것도 문제. 예, 오래 앉을 때 우리가 보통 앉아 있는 거 지금 질문했으니까 이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앉아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 물론 일반 앉아 있을 때 체중이 한쪽으로 쏠릴 거예요. 쏠린다. 그러네요. 자, 네. 쏠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사타구니를 보세요. 사타구니. 네. 네. 그로인. 네. 우리가
생식기 옆에 그 갈라지는 그로인 쪽을 네. 동시에 한번 바닥에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닥이요? 아. 바닥을 동시에 누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엉덩이가 불끈불끈 되면서 네. 허벅지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 네네. 허벅지. 그렇죠. 그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거는 연장선을 가상선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어떻게? 머리는 우리 몸에서 제가 방송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거들이라는 게 있어요. 거들. 거들? 내 몸을 몸을? 받쳐주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엉덩이 거들과 아하. 어깨 거들이라는 게 있어요. 예. 직립보행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 거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세워질 수가 없어요. 머리를 그래요? 고정시켜야 되니까. 오. 그래서 여기에 횡단면이 두 가지의 판넬로 인해서 서 있는다라고 봤을 때 머리가 앞과 옆에서 네. 이 어깨 축과 엉덩이 축을 관통한다고 생각하세요. 아, 네네네네. 그럼 내가 운전하면서도 그와 같은 동작을 하려면 내가 등받이가 오. 내 머리와 등이 쫙 붙어야 돼요. 아, 네. 근데 이게 등이 뜨거나 둥글게 말려 있으면 머리나 모든 것이 다 아, 그러게요. 균형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와. 네. 네. 무게 중심이 바뀌어 버리는 거네요. 그럼요, 맞습니다. 아니 여자들이 보정 속옷을 입듯이 그 맞습니다. 남자들도 운전할 때 이렇게 보정 속옷을 그 상상으로 입혀놓으면은 쫙 이게 펴지겠다는 남자뿐만 얘기거든요. 아니라 여자가 네. 같이 여자분들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는 특히나 뭐가 있냐면 핸들링이 있고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네. 이 암레스트랑 이쪽 또 문거리 있는 데가 있어서 보통은 이게 딱 내 라인에 안 맞아요. 음흠. 한번 나중에 네, 보십시오. 네, 네. 네. 그래서 내 몸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끌고 오시는 연습들이 필요해요. 아, 네. 그 쉽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이건 연습이 들어가는 건데 연습하기 위해서는 조금 디테일한 네. 음흠. 좀 지식이 필요하네요. 커스터마이즈드 그 인포메이션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5천 생각하는 마일 것처럼 이렇게 의자 탓만은 아니었네요. 우리 자세 탓이었지. 5천 마일을 이렇게 했다 네. 그러면 벌써 밑에 방석은 기울어졌어요. 아. 네, 어느 한쪽으로 쏠리고 네, 그래서 네. 요거 상태에서는 틀어지고. 지금 이런 동작을 했을 때 부담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그럼 보통은 의자는 한 4,500에서 5천 마일 정도는 되면은 가셔요? 간다라는 아. 이런 네. 어떤 기본 인포메이션이 상식을 좀 있습니다. 갖고 계셔야 그러면 그래요. 부드럽고 그냥 뿡 눌려지는 방석보다는 대나무 방석처럼 좀 그 안정감을 스테이플한 거를 선택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나요? 그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 다음에 다음에 또 시간에 준비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어렵네요. To be 그거는. continue. 네. 예, 다음에 네. 그런 내용도 또 우리 시간을 맞춰 왜냐면 시간이 지금 한정되어 워낙 있으니까요. 한정돼 있어서 그러니까요. 네. 그 질문 다음에 한번 와서 네. 그 다시 조금 더 질문부터 얘기해 다음 주도록 하죠. 달에 시작하는 걸로 To be 하겠습니다. continue로 우리 구원님, 가겠습니다. To be continue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우리 백 원장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시고 함께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ES가 부릅니다. 달리기